이번 태풍은 규모가 아주 커서 남해안에만 상륙해도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한반도 동쪽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차차 중부 내륙 지방에도 지붕을 날릴 수 있을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동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제주도 남쪽 약 400km 해상에서 시속 16km의 속도로 천천히 북상 중입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최대 풍속이 시속 170km에 달하고 강풍 반경도 중심부에서 370km에 이를 만큼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은 벌써 시속 70km의 강한 돌풍이 휘몰아치는 등 간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계속 북동진해 오늘 저녁 9시쯤 제주 서귀포 동쪽 150km 해상을 통과한 뒤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3시 사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륙한 뒤에는 경상도 지역을 관통해 내일 아침 9시쯤 강원도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로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사람이 날아가거나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는 시속 180km의 강풍이 불겠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 내륙에도 지붕이 날아가거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는 시속 10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마이삭은 또한 진행 경로인 북쪽에 비구름대를 동반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산간 일부 지역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제주와 경남, 전라 동부, 경북 동해안, 강원 영동엔 최고 300mm, 서울과 경기 등 그 외 지역에도 최고 150에서 20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어젯밤엔 또 다른 태풍인 하이선이 괌 북쪽 780km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해 다음 주 초 일본 큐슈 지방에 상륙할 걸로 전망되지만 경로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연대하면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퍼져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석구석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틀 새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병원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선수 또 한 명이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상 8층 규모의 해민병원. 병원 출입구는 모두 굳게 닫혀 있고 응급실에도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병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역학조사와 방역 소독을 위해 병원 전체가 폐쇄된 겁니다. 그제 확진된 이 직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전인 28일과 29일에 병원에 출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직원과 접촉한 28명을 찾아내 검사한 결과 9명이 잇따라 확진돼 현재까지 해민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화 이글스에선 2군 소속 선수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확진된 투수 신정락 선수에 이어 한화에서만 두 번째 확진자입니다. 한화 2군 숙소에 머물던 선수단 97명 모두가 검사를 받은 가운데 현재까지 50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47명은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235명 늘어나 사흘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수치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거리두기 노력의 성과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체 누적 확진자가 7개월여 만에 2만 명을 넘었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어나 1,000명을 넘어선 상황. 특히 중증이나 위중한 환자 수가 2주 만에 11배 넘게 치솟아 104명을 기록하는 등 아직 방역의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방역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어제 저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전공의들이 이를 거부하자 중재를 시도한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은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를 무조건 서면으로 못 박으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의장은 원점 재검토와 비슷한 제로 상태 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들의 요구 수용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 특위에 이들 단체가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 합의가 도출되거나 이견이 크게 좁혀진 건 아니었지만 의협과 대전협 모두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의협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자체안을 만든 뒤 다시 여당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했던 전공의와 전임의 10명 가운데 4명의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병원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들의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 20여 명을 수도권 감염지정병원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미국 대선을 2달 앞둔 상황에서 돌발 악재를 막는 상황 관리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과 관련한 주의보라는 문건입니다. 모두 19장으로 이루어진 이번 문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미국의 관련법 조항을 열거하며 이를 어길 경우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목록을 비롯해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와 기관의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초적인 부품을 얻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해외 설립 기업들과 합작하기도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환적이나 사이버 적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경고음을 냈지만 탄도미사일 개발과 조달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부주의하게라도 북한 미사일 조달에 지원했다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주의보 발령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 앞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미 압박성 무력 시위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번 주의보 발령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당사국인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엄격한 규율과 위계적 질서로 지배되는 일본의 폭력 조직 야쿠자. 최근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령화는 패 빠진 일본 야쿠자. 철통 같은 조직력과 구역을 침범하는 상대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야쿠자의 모습입니다. 이젠 영화에서 볼 법한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야쿠자 조직원 14,000여 명 가운데 50살 이상이 51%나 됐다는데요. 특히 70대 비율도 2006년 2.3%에서 지난해 10.7%로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20대와 30대의 조직원 수가 각각 4%와 14%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야쿠자를 떠나도 일본의 고령화에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하네요.